케파 쓰면 어땠을까? 코너킥 수비하는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아스필리쿠에타를 저렇게 굉장히 사진 잘 찍혔네요. 완전히 이렇게 좀 넘어뜨린 장면인데 네, 예전 같으면 아주 빅매치였을 시합이죠. 맨유와 첼시가 올트래포드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과거에 그 퍼거슨 대 무리뉴 뭐 이런 시절과는 뭐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고, 제가 입중계할 때도 중간에 맞춰봤습니다만 이 두 팀 선수들 비교했을 때 뭐 지금 토트넘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스쿼드가 아닌 팀들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문의 아우라, 그리고 지난 시즌에 탑4에 진입을 해서 올 시즌 챔스에 뛰고 있는 팀들 간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하지만 경기 내용은 졸전이었습니다. 먼저 라인업을 보시죠. 네, 대야 골키퍼 완비사카, 린더레프, 맥과이어, 쇼, 그리고 맥토미니, 프레드, 후아마타, 부페, 또 제임스, 레시포드. 맨유 스쿼드의 무게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포그바하고 카바니 선수 출격을 기대를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 베르나가 톱이었고, 퓰리식, 또 하베르츠, 또 이제 3백이 나왔죠. 조우마, 티아고 실바, 또 아스필리쿠에타 이렇게 나왔고, 그 미드필드 쪽에는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풀백, 또 왼쪽에는 칠웰, 중앙에는 캉테하고 조리주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업에서부터 좀 공격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조합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날 선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역시 맨디 골키퍼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케파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실수를 연발 또 하는 바람에 리그 두 번째 선발 맨디가 또 나왔는데, 케파 쓰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디 선수의 선방 쇼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날 첼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근데 램파드 감독 왜 이렇게 라인을 내리고 합니까? 아무튼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했기 때문인지 비교적 수비적인 자세로 경기 내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슈팅도 훨씬 더 많이 허용을 했는데요. 맨디 골키퍼가 상대의 어떤 결정적인 슈팅들을 매번 슈퍼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맨디가 케파를 앞서지 않을까. 이래도 케파를 다시 기용을 할까? 만약 그렇다면 좀 그거는 저는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맨유가 사실 좀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완벽한 찬스를 만들진 못했습니다만, 맨유의 가장 큰 문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역습, 속공 올라갈 때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첼시 선수들이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 지역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맨유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뭐 맨유가 공을 끌고 올라간 이후에는 이미 다 첼시 수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유율이 높고 아무리 뭐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다 할 만한 찬스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맨유 지금 그 라인업에서 물론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제임스도 빠르고 뭐 레시포드도 빠르고 충분히 역습의 어떤 천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문제는 뒤쪽에서 나오는 패스의 질도 너무 안 좋고요. 또 패스를 줄 수 있는 것도 마땅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패스로 올라가기보다는 끌고 드리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면 속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맨유도 공을 갖고 있던 시간에 비해서는 꾸준히 좀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좀 그나마 재밌어지기 시작한 것은 후반전에 이제 카바니하고 포그바가 동시에 투입될 때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포그바가 그 솔샤르 감독이 카바니한테 내리는 지시를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중계할 때는 포그바가 이탈리아를 잘하니까, 유벤투스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유사하니까 아마 또 이 카바니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었고,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통역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페인어도 굉장히 포그바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따로 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려고 그런가? 아무튼 뭐 스페인어로 통역을 했는지 이탈리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솔샤르 감독이 카바니를 투입하기 직전에 이제 카바니한테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포그바가 이렇게 통역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 경기의 승부처는 이제 이 장면이었습니다. 코너킥 수비하는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아스필리쿠에타를 저렇게 굉장히 사진 잘 찍혔네요. 완전히 이렇게 좀 넘어뜨린 장면인데, 이때 VAR도 안 봤어요. 주심이 그냥 경기를 진행을 했고, 오히려 VAR은 그 뒷상황에서 봤습니다. 맨유에게 PK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에서 봤는데 결국 PK가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근데 이 장면을 아예 VAR도 안 봤다는 거는 아마 주심이 이 상황을 명확히 본인이 목격을 했기 때문인데, 이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첼시 팬도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됐고, 뭐 경기가 0대 0으로 끝나는데 아주 뭐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첼시의 경기력은 좀 답답했고 좀 전술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올트래포드라 하더라도 너무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최전방에 나왔던 이 베르너하고 하베르츠 이 독일 그 저먼 조합, 저먼 콤비가 너무 좀 기대 이하였던 것도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첼시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면 맨유는 저는 글쎄요 소셜 감독의 선발 라인업 이 짜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전술적인 어떤 본인들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 채로 경기가 끝나지 않았나. 카바니가 투입이 돼서 전방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카바니가 기본적으로 타겟팅 스트라이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횡적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너무 좀 고정적으로 쓴 면이 있고 또 포그바도 후반에 들어와서 뛰는 거 보면 몸이 나쁘지 않았는데 포그바를 전반전에 기용하지 않고 맥토미니하고 프레드 조합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반더빅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 스쿼드는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첼시와의 경기에서 첼시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나올 거란 예상을 좀 못했던 것 같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후반전 들어가면서 좀 확실하게 좀 일찍 좀 처방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좀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이 팀의 누구나 알고 있는 고질적인 지금 문제라고 본다면 특히 세피스 같은 데서의 어떤 완성도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마타는 정말 역습 속공에 좀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볼을 좀 끄는 데다가 달리기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아직 이번 라운드 많이 경기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첼시 승점 1점 추가하면서 6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15위입니다. 경기 전에도 15위였는데 승점 1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더 끌어올리질 못하면서 지난 라운드하고 똑같은 15위고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팀들의 승점이 많이 낮기 때문에 15위에서 더 내려가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물론 지금 맨유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더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어떤 일정 동안 승점을 빨리빨리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자, 두 팀 모두 남은 일정들이 좀 쉽진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이. 첼시는 러시아 원정 챔피언스리그 크로스노다르 경기가 있고 그 다음 와서 또 번리 원정 치러야 되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라이프치히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또 아스날과 경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경기 일정들이기 때문에 계속 주중 주말 쉼 없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달려가야 되잖아요. 두 팀 모두에게는 그래서 좀 몸을 사린 느낌이 있는데 특히 맨유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에 정말 평소에 그렇게 주목받지 않던 팀들 지금도 순위표를 보시면 에버튼, 에스턴 빌라, 리즈 유나이티드, 크리스탈 패리스 이런 팀들이 초반에 페이스가 좋고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악의로 다쳤던데 맨시티, 맨유, 토트넘, 첼시, 아스날 이런 팀들이 다 지금 밑을 오고 있거든요. 올 시즌 정말 재밌고 누가 이 어떤 난장판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20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뿔리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